안녕하세요. 에이머 여러분, 주식아카데미 창업자인 이지혜입니다. 제 나이라고도 많이 인사드렸었고요. 오늘 제가 급한 마음에 퇴근하기 직전에 일반적으로 자문을 제가 검토하는 시간인데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진짜 정말 다급한 마음을 담아 보내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 환경이 되게 레이사이클이라고 하는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자산가치가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셨고 그 경험 가운데 환율이라는 또 다른 변수?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나의 수익금은 얼마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관리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에이밍 데이즈가 730일 정도, 즉 언제 시작하신 분들이냐면 작년 10월 말 11월 이때 시장이 가장 거의 피크 정도를 찍었던 이 시기예요. 그 시기에 에임을 시작하신 분과의 경험은요, 시장의 다운턴을 앞두고 조금 더 오르는 걸 조금 경험하셨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려가는 느낌? 시장의 변화, 국면의 변화를 저희가 1월에 감지해서 자산 재배분을 했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시장이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긴 거죠. 그리고 에임과 많은 경험을 해왔는데 왜 나 달러 기준 수익률이 그냥 원금 수준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현금하면요 수익이 10% 정도 있어요. 이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기로 생각했고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시장이 어떤 분의 화면 그래프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린 그 시기에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2020년 10월 29일에. 그리고 좀 오르는 것도 했지만 사실 2021년 11월, 그러니까 1년 정도 오르기 때문에 여기 추가 계약하신 거죠. 파란 그래프가 자산가치. 그러니까 추가 계약을 하셔서 자산주의가 툭 친 건 있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좋을 때를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요 때가 2021년 11월 29일, 즉 투자 시작한 지 한 1년쯤 됐을 때까지는 이분 보시면은 성함은 안 나오게 제가 최고 수익률 13.4%를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1년 했는데 13%야 나쁘지 않아. 변동성 되게 낮고 에임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으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갱신했죠. 근데 이제 다시 또 다른 1년이 다가오는데 이때 경험은 어떠냐?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사실 최근에 환율 그래프를 더해드렸잖아요. 환율 그래프를 더해서 알려드린 거는 장이 떨어질 때, 그죠? 자산 가치가 떨어져야 우리 주식 자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거든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주식 시장으로부터. 왜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인 수익원이 배당금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좋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표에 따라서 매달 지급하는 배당 수익이 있는 채권. 미국 국채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극강의 안전자산도 가지고 있대. 주식시장에 대한 노출도 필요하고, 현재 모든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다 돌리고 나면, 예를 들면 달러만 가지고 있다면 배당은 없잖아요. 환율은 오르내림이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환율을 이용해서 자산가치의 하락을 보전한다는 의미가 왜 가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자산을 계속 자산 증시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럼 환율은 1100원, 1200원 왔다 갔다만 해요. 올랐다가 다시 내리고. 그럼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환율 크게 의미 없어요. 환율은 10% 안에서 움직이지만 나의 자산 가치는 10% 이상 올릴 거기 때문에 자산 증식을 하면서, 그죠? 10% 3년 투자했는데 10% 수익만 보려고 투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위험 수용도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7년에 2배가 7년에 내 자산을 2배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기대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평균 7, 8% 그냥 생각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시장 좋을 때는 그렇지만 안 그럴 때는 그렇지 않아요. 시장 정말 나쁠 때는 마이너스 10%로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거 감내하세요. 근데 실제 시장은 10%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30%, 40%, 50%까지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 보전은 우리 환율로 합시다. 안전자산 기반으로 투자를 하니까 안전자산 쏠림 현상으로, 여기 다시 보여주세요. 자산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 있죠? 이 시점 이후로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 보이시죠? 지금 환율이 다시 1,300원에 와 있죠?
그죠? 그리고 시장이 활황일 때에는 1,100원. 아까 말씀드린 1,300원 가까이 가는 것과 1,100원의 사이에서는 전반적으로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알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다만 시장이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할 때 오르는구나. 근데 사실 돈 꺼낼 거 아니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돈 꺼낼까봐 걱정했단 말이에요. 갱신과 자산 증식 문제가 아니고 뭔가 시장이 불안할 때 돈 꺼낼 때 환전하면 다시 환전 이익이 붙는 시점이 있는데 이건 전 내추럴 해칭이라고 불러요. 달러 기반의 위험자산 투자를 하면 내추럴 해칭이 일어나는데 해칭이라는 건 원래 비용이 들어요. 1% 정도. 근데 달러 기반으로 투자했을 때 전체적인 익스포저, 그 리스크 변수에 대한 익스포저가 줄어들게끔 중성화하는 방식은 비용이 덜 든단 말이죠. 그래서 달러 기반의 투자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우리는 전략을 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원금 수준으로 자산을 지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원화환산 10% 수익이 난 상태다. 730일 정도 투자하신 분들은. 그리고 365일 정도, 딱 1년 정도 투자하신 분들은 플러스 3에서 4% 정도의 성과를 지금 얻으실 수 있는 상태. 이 정도면 배당 수익 받으면서 계속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산 증식 최악의 상황에도 자산을 지키고 배당 수익 받으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방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원하는 자산 증식은 당연히 위험 자산에 투자를 계속 해야 되죠. 근데 그 위험의 변동성이 너무 높으니까 대체 자산에 투자하자. 그래서 대체 자산은 어떤 것들이에요? 연초에 저희가 국면 변화 말씀드려서 원유랑 금, 그리고 달러 익스포저는 모두 있고 채권에 대한 거 당연히 있고, 근데 대체 자산은 부동산과 메터리얼즈를 원래 가지고 있다가 원유와 금으로 바꿨어요. 이런 자산 배분의 변화를 하고 앞으로 어떤 자산 유형에 또 투자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첨예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리밸런싱도 또 있을 예정이고요. 혼자서 투자하기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방법은 정말 나 장기 투자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S&P 500에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셔도 돼요. V0로 뱅가드가 만들어낸 ETF 있어요. 이거 달러 기반 자산 관리 되는 거예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 뱅가드가 그냥 하나 말씀드리는 거죠. 뱅가드로부터 어떠한 스폰서십도 받지 않아요. 근데 가장 여러분들한테 유동성이 높고 트래킹 에러가 낮고 그리고 비용이 낮은 ETF는 뭐가 있지? S&P 500에 투자하는 S&P 500 지수를 복제하는 V00라는 ETF를 진짜 10년 단위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리스크 오프 기간이 왔을 때 30% 빠집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10년 정말 가질 수 있다면. 근데 만약에 그 위험한 국면에 본의 아니게 30% 떨어져 있을 때의 자산을 빼야 되면 정말 손실을 실현하게 되잖아요. 그걸 MDD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에임도 자산 배분을 하듯이 여러분도 자산 배분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본인의 투자 기간이 짧다면 자산 배분 정말 하셔야 된다. 근데 진짜 장기 투자면 그냥 VZ0 ETF면 0.2% 수수료 내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네, 이 두 가지 꼭 이해해 주시고 부탁드릴 거 하나 있는데, 저는 에이머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응원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에이머라고 부르고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소비자의 관계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가끔은 뭔가 되게 알려주고 싶어서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르치려고 든다. 네, 저 가르치려고 만든 회사 맞아요. 금융투자 교육 돼야죠. 그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저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고객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고객들이 에이머들이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금융투자 인식 제고에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에이미. 저는 그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 찍어내는 게 기계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동영상을 찍고 하는 일은 어려워요. 지금 이거 찍고 계신 분 개발자세요. 우리 회사가 미디어 회사 아니고 뉴스 회사 아니고 뉴스와 미디어로 광고를 돈 버는 회사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합리적이고 건강한 금융지식을 기반으로 나중에 에임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이 회사에 있는 동안 창업자로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노력할 테니 들어주시고 소화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듣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발 들어줬으면 좋겠다가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노블 자산관리 에임과 함께 이어가셔도 너무 좋고요. 에임과 이어가지 않으시더라도 괜찮은데 자산 배분의 중요성 이 시기에 더더욱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요. 엠내에서 원화 환산 수익이 지금 TWR이라고 하는 기간 수익률이 있는 숫자랑 다르거든요. 그 보는 방법은 엠내에서 화면 스크롤을 해보시면 돼요. 화면 스크롤을 해보면은 더 정확한 정보들이, 더 세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스크롤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위에 떠 있는 서브 화면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연금자산 관리 관련돼서 뭐 포스팅 같은, 사람들은 뭔가 서비스 안내로 보는데 그걸 올리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혹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면 1대1 문의하기로 한번 보내봐 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콘텐츠 다시 제작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고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자산 증식할 때까지 계속 말할게요.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